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자, 유사암 진단비라고 자주 들어보셨죠? 이 유사암은요, 암보험에서 일반암과 소외감 그리고 고외감을 제외한 암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유사암 진단비가 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갑상선 암이 이 유사암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갑상선 암의 발병률이 점점 더 높아지자 이제 보험사가 유사암의 가입 한도를 높여서 유사암 진단비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유사암 플랜 유리하게 세우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 간병인은 언제라는 키워드로 또 다양한 간병인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6번, 그 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암 중에서 제자리암, 그리고 갑상선암, 또 기타 피부암 등이 유사암에 해당하는 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걸리는 질병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유사암은요, 일반암 진단비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받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크게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사암 진단비 제대로 크게 준비하는 방법 이은희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희 전문가입니다.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을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의 분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일반암 진단비 많이들 갖고 계신가요? 암 진단비에 대해서 유사암은 또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보험사에서는 암을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외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암 진단비하고 유사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뭔지 헷갈리고 복잡한데 알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1억 원의 암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신데요. 정작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1,000만 원만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 내용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암 분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질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암이면 그냥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암 분류표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사암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해 드릴 건데요. 자, 유사암 진단비. 자, 유사암은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암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한국인들 여성 발병률 1위를 하고 있는 갑상선암이기 때문에요. 암에 대해서 갑상선암 하면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암이 지금 2019년도에는 4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피내암. 자, 상피내암 이러면은 그 무슨 암이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점막 상피층에 위치한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막 상피층에 위치한 암이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는 암이 아닙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암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암이고요. 자,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중간쯤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간단한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요, 악성 흑색종, 이 악성 흑색종을 제외한 기타 피부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암의 초기이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로 제거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보면 암의 초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두 번째로 소외감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이게 소외감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걸리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고요. 방광암 같은 경우에도 또 전립선암, 자궁암 같은 경우에도 순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외감으로 지금 유사암과 소외감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요, 대부분 좀 치료가 쉽고 간단하게 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해감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해감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각각 다르게 조금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로 들어드리면 식도암이라던가 췌장암, 뼈암, 뇌암, 림프암, 혈액암 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가의 금액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고치기 힘든 부분들을 고해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 암에 3천만 원 가입을 해 두시고요. 이 고해감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내가 선택사항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 암에 3천만 원, 고해감에 3천만 원 이렇게 만약에 가입을 해 두셨다면 고해감 진단을 받으셨을 때 고해감 3천만 원과 일반암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암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일반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암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C코드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질병 분류표로 이제 나누어지는 건데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각각 4가지 부분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 진단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암 진단금 내가 한 3천만 원 가지고 있어, 5천만 원 가지고 있어, 1억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외감이나 유사암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거기에서 10% 내지 20% 정도만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만약에 암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예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가입을 해 두셨던 암보험이라면 얘가 증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억 원의 죄송합니다. 1억 원의 암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셨는데 만약에 소외감의 진단을 받으셨다. 이럴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증권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증권 내용에서는 1억 원의 암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계세요. 일반암 이쪽에 8천만 원, 2천만 원 가입이 되어 계신데요. 여기 제외라는 말이 보이네요. 네, 유방암, 전립선암 등은 제외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유방암, 전립선암은 400만 원. 그리고 여기 유방암, 전립선암은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이지만 소외감의 진단을 받으셨을 때에는 2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겠죠. 난 1억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암 진단을 받았는데 2천만 원만 나온다. 이러면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다음 증권을 한번 보시면요. 암 진단금 2천만 원에 지금 여기 가입이 되어 계세요. 그런데 밑에 쭈루룩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일반암 진단비가 지금 2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 내암 이렇게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에 가입이 되어 계셨을 때 유사암이나 소외감에 걸렸을 때는 2천만 원 내지 1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5천만 원에 만약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은 500만 원 내지 1천만 원, 3천만 원에 가입이 되어 계셨는데 소외감이나 유사암에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600만 원 내지 300만 원밖에 수령을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굉장히 속상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요, 그냥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일반암을 소외감이 함께 포함하고 있고요. 유사암을 또 소외감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암의 한도가 높은 곳으로 좀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진료를 통해서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암의 1기, 0.5기 정도를 발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암보험 많이 가입해 두셨던 분들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10대 암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10대 암 중에서 한번 쭉 보시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3위에 갑상선암이 있고요. 전립선암이 있고요. 갑상선암이 지금 5위에 있는데요. 2019년도엔 4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또 방광암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유방암, 그리고 자궁 쪽, 경부암, 자궁체부암 이렇게 보시면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10대 암에서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암 진단금을 가입을 할 때 일반암 진단금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 전 단계인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발병이 됐을 때 얼마만큼 진단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꼭 짚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유사암이라고 해서 만약에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적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요. 암은 똑같은 암이죠. 사회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암 추이를 보면요. 지금 나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30대가 넘어가면서 40대에서 60대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40대, 50대, 60대 가장의 굉장히 활동 기간이죠. 가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때 만약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부터 60대 이 사이에는 집중적으로 암에 대한 보장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해놨어. 5천만 원 정도는 해놨어.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정작 암 진단을 받았는데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밖에 소액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된다면 굉장히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출시된 보험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 소외감 진단금 5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5천만 원까지 진단금을 한 회사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손해율이 높을 것을 예상해서 작년 12월부로 다시 절판이 되고 올해부터는 각 보험사마다 1,000만 원씩밖에 진단금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사암이 아직까지는 2천만 원까지 보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소외감 같은 경우에도 일반암과 이렇게 1대1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암을 1억을 가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유사암은 소외감은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해 두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의 활동 기간
40대부터 60대 이런 사이에 이렇게 좀 소외감이라든지 유사암을 좀 빵빵하게 이렇게 넣어두시면 굉장히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40세가 2만 원대죠. 2만 9천 원. 그리고 50대가 4만 원. 남성도 마찬가지로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5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을 각각 준비해 놓으실 수가 있는 플랜입니다. 최근에 다른 상품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요즘에 수술로 암 치료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항암이나 표적 치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암 진단금보다 좀 더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보강을 하시는 그런 상품인데요. 항암 치료, 항암 약물 치료로 치료비로 보강을 좀 해 보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회사에 일반 유사암이 지금 1,000만 원씩밖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럼 소외감은 어디로 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외감이 일반암으로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표적 치료비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확보를 해둘 수 있는데요. 그러면 소외감이 포함되어 있는 3천만 원 항암 치료비, 항암 표적 약물 치료비 이렇게 해서 만약에 8천만 원, 9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요. 항암 약물 표적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약물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암의 표적 치료를 쓸 수는 쓰지를 못합니다. 거의 통계를 보면요.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만 표적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10명 중에 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그 5명 안에 들어가야만 표적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진단금으로 확실하게 5천 이렇게 또 유사암도 2천만 원까지 딱 들어가게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점은요.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서 지금 소외감이라든지 유사암 많이 발병이 되고 있는 소외감이라든지 유사암들이 내 증권에 정확하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만큼 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10대 암의 발병 순위를 아까 보셨는데요. 4종류 이상이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암 환자가 10명이 있다면요. 4명은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발병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을 3천만 원, 5천만 원 준비해 두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수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위험한 시기, 가장 위험한 시기. 요즘에는 가장의 책임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이 따로 있나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가장이고요. 저희 신랑도 일을 하고 있는 가장이죠. 두 사람 모두가 가장일 수가 있는데 한 사람만 만약에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가정에 큰 타격이 올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한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유사암이나 소외감도 좀 든든하게 보장을 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 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좀 부족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게 암보험인 것 같아요. 나는 암보험 이미 충분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요. 유사암 진단비의 범위만큼은 꼭 오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도요. 발병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유사암으로 이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한 암에 걸리게 됐을 때 내가 준비한 진단비의 10분의 1만 받을 수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5천만 원의 진단비를 준비했는데 5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흔하게 발생하는 유사암과 소외감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 드린 거니까 암보험 체크 오늘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강의 도와주신 이은희 전문가님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증권을 살펴보면은요, 소외감이라는 명시가 없고 유사암에 대한 명시만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소외감은 일반 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일반한 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일반 암으로 소외감을 함께 되어 있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이 따로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험사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보험사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암보험은 정말 이런 범위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유사암이나 소외감은요, 조기 발견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보험사의 손해율도 높다 보니까 이 보장을 줄여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 회사에서 유사암 1,000만 원 진단비가 최대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상품이라고 하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암보험의 빈틈을 메꿔보시면 좋겠고요. 자, 암보험을 비롯해서 2대 질환도요, 범위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3대 진단비에 대한 준비도 전화, 문자 연락 주셔서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현수 전문가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플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더 커지는 이유가요. 네. 요즘 맞벌이 부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더 무서운 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간병인이 정말 필요해지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따져보면은 엄청 많을 거예요. 경우의 수를 보면요. 근데 일단 어떤 질환이 발생됐을 때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수술을 동반했을 경우, 암이라던가 아니면 오랜 질환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대한 질병, 만성 질환자 이런 경우,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치매 환자. 그런데 또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인이 돼가면서 퇴화해서 걷지 못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맞벌이 가정, 그러니까 누군가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직업적으로 또 불가피하게 노출이 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위험직을 하시는 분이거나 또 취미 활동을 좀 과격한 취미로 인해서 상해에 좀 노출이 되어 계신 분. 그리고 그렇겠네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골절을 입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도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네, 보니까 나이나 상황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네, 일인데 맞아요. 이걸 이제 내가 아플 때 누가 돌봐줄까? 이게 또 고민이잖아요. 네, 그 아주 유명한 노래 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주지?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가 입원하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사실 이게 딜레마인데요. 예.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을 보면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혼자 그냥 아예 솔로로 즐기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이 2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간병인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 그거를 또 한번 통계를 내보니 64%나. 너무 그러면 많네요.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 19년 월 평균이 월 280만 원 정도. 굉장한 비용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더 늘어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기사를 보니까 또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맞아요. 1인 가구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점점 늘어나는 추이는 맞는데요. 무려 한 25년, 그러니까 약 4년 정도만 되면 30%가 넘어버린다고 해요. 와. 그리고 요즘에 사실 저도 독립을 좀 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저도 사실 아파봤거든요. 아팠더니 사실 이 간병인이 얼마나 필요하구나, 아프면 서럽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는데 이게 가구원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사실 옛날 드라마 전원일기를 계속 보면서 3대가 사는 그 드라마 기억나시죠? 그렇죠. 옛날만 해도 얼마나 바글바글하게 같이 모여 그러면은 살았어요. 평균 가족이 한 5인에서 막 8인 이런 되는데 이제는 그런 가구를 볼 수가 없죠. 네. 4인에서 5인 정도도 사실 요즘에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앞으로 갈수록 2030년 정도 되면은 1인 가구의 비중이 무조건 30%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프면 할머니가 돌봐줄 수도 있고 네. 또 형제가 서로 돌봐줄 수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전문가님께서도 얼마 전에 아파 네. 보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돌봐줄 사람이 없고 또 고민이 되는 게 간병인 부르는 거 너무 비싸지 않나요? 비싸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네.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비용 처리를 하지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과연 얼마일까? 이게 가장 또 중요한데요.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나운서님? 시급이 지금 8천 가까이 됐죠. 네, 8,350원을 예. 기준으로 업장마다 조금씩 이제 그 늘어나는 부위인데요. 8,350원을 기준으로 하루에 간병인을 부르게 되면 1일당 기준으로 8만 원에서 12만 원. 이게 최소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간병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 몸이 조금 더 거동이 어렵거나 좀 뚱뚱하시거나 아니면 좀 까탈스러우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예. 웃돈을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2만 원, 15만 원 부르는 게 값인 게 사실 간병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 간병인은 말 그대로 사람이 지원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 즉 임금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는 그 지원비를 꼭 따져봐야 돼서 부담을 줄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간병인이라는 게 필요한데 또 부르면 되지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돈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다고들 해요. 아, 예. 병원 가면은요 또 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걸까요? 지금 많은 병원, 특히 상급 병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아마 네. 병원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것이 뭐지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입원을 하게 돼서 수술이나 어떤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간호사에게 그 나머지의 부분을 받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 간병인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병원에다가 내가 치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 간병인은 무조건 본인의 비용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내야 되는데 간호간병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전부 다 통합해서 서비스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원비 안에 간호사, 간병인에 대한 비용까지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간병인이 찾아오는 보험을 만나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간병인 보험의 특징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요양병원,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치매 환자처럼 만성질환이 나중에 결국 요양병원을 또 이용하시게 그쵸. 되잖아요. 요양병원이나 한의원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오. 하루에 24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180일 한도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 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단순히 한 2, 3일만 필요해 단기간도 오케이입니다. 오. 단기간만 부르는 것도 오케이고 또 간병인 그 지원을 받았는데 나는 사실 입원을 해보았더니 간병인이 실제로 필요하진 않더라 했을 때는 내가 처음에 정해놓은 입원비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원비는 10,000원부터 내가 원하는 입원비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받거나 아니면 간병인 지원을 받거나 혹은 간병인이 불러서 왔는데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불편하게 이 간병인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나 그럴 때 교체도 가능합니다. 와, 까탈스러우신 분들도 이 보험은 이용 가능할 걸로 보이네요. 오히려 까탈스러운 부분보다 어린이들 아, 어린이들 그 아이가 아파서 간병인을 불렀을 경우에 사실 이렇게 교체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교체도 가능. 그만큼 간병인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예. 그리고 희소식 유병자. 그러니까 우리가 325라고 그래서 우리 간편하게 가입되실 수 있는 유병자 분들께서도 소정의 그런 검사가 아닌 진단을 통해서 예.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와, 정말 좋네요. 유병자분들 간병인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네, 하고 맞아요. 요즘 간병인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좀 맞아요. 유연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장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기본 계약, 그러니까 상해 사망 기본 계약으로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 80%인 거를 기본 계약으로 일단 최저로 100만 원을 일단 설정을 해 놓으시면 네. 그냥 말 그대로 상해로 질병으로 간병인 입원 지원 일당을 10,000원부터 설정을 하는 건데요. 아. 이 10,000원부터라는 이 부터는 10,000원이면 입원비가 10,000원이 되는 거고요. 예. 2만 원으로 설정하게 되면 입원비가 2만 원. 그 대신 간병인은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는 입원을 선택하거나 간병인을 받거나 사실 간병인은 짧게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길어지면 질수록 이게 간병에 대한 지옥에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80일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 거죠.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맞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이제 사례를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네. 52세 여성분, 그러니까는 앞전에 라이프 플랜 시간에 유사암 그 강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유사암 특히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으로 수술을 하게 되신 예. 케이스예요. 5일을 입원하셨어요. 저는 사실 깜짝 놀라서 암이었는데 5일 갖고 되나 싶었더니 그러게요. 5일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기를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서 간병인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또. 그래서 간병인 지원을 불렀는데 아주 친절하신 여자분이 오셔서 5일 동안 그분과 함께 도움을 받았어요. 오. 그래서 그분께 이제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느냐 그랬더니 1일당 12만 원을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그분은 5일을 지원 받으셔서 60만 원. 환자분이 지급하신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분께 지급이 된 사례입니다. 저희가 지금 5일 짧다고 했는데 그래도 간병인을 부르면 내 돈이 60만 원이 나갈 그렇죠.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요거는 바로 저의 케이스입니다. 아. 제가 예. 5월 달에 불의로 이렇게 골절을 당하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 다리 다치셨잖아요. 네, 쩔뚝거리면서 들어왔죠. 근데 살이 그 사이에 엄청 쪘어요.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경미한 골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핀을 여러 군데 한 3군데 정도를 박는 좀 네.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다 집안에 자녀가 있거나 남자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유행 아시죠? 코로나. 예. 보호자가 또 아예 병원에 출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저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 출입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보험의 혜택을 본 사람인데 간호간병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병원 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간병인을 부르지 않고 2인실에 그것도 2인실 입원을 했는데 예. 무려 100
94,100원의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거 전문가님이 내신 게 아니라 보험에서 나온 거예요? 저한테 주신 건데요. 와, 받은 겁니다. 너무 저도 좋네요. 이걸 받으면서 놀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봤더니 네. 입원비로 쓰지 않고 간병인을 내가 쓰지 않고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영수증에 보시면 2인실 사용료 그리고 간호 간병 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같이 제출했더니 당신은 간호 간병 서비스를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돌려주더라고요. 와, 좋네요. 전문가님 실제 이야기잖아요. 오늘처럼 네. 비 많이 오는 날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우리가 네, 입원을 쉽게 할 또 수도 입원할 수 있죠. 있는 거고요. 그만큼 고마운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간병인 보험을 또 좋은 걸로 두 가지 골라주셨잖아요. 네, 비교 좀 A와 부탁드릴게요. B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A사 같은 경우는 증권 하나에 온 가족. 자, 저를 증권으로 우리 민채아, 또 아까 이해 전문가 이게 다 가족이라면 한 증권에 다 넣을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요즘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꼭 입원 일당 간병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다른 형태로 받았던 지원비를 본인 부담금 내에서 수령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또 비용이죠.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이라는 거. 그 대신 표준체 건강하신 분에 한해서는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이라는 거, 요거 이제 팁이고요. B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운전자 보험은 보통 상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B사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에도 질병상 입원 일당을 이 간병인 지원을 탑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이라고 해서 이 보험만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보험 안에도 이 특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넣더라도 상해는 상해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이 B사만큼은 운전자 보험에도 질병과 상해를 탑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가장 팁은 유병자, 아까 말 그대로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약 복용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유리하지만 60대, 70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대신 요 부분은 이제 본인 부담금에 대한 혜택은 못 받지만 실제로 노인이 되시면은 더 병원에 가시고 입원하실 일이 많으시게 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세 드신 분들 60, 70대들에게 이용하시기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다만 최저보험료는 20,000원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저는 간병인 하루 부르면 막 10만 원이 넘으니까 네. 이런 간병인이 찾아오는 보험은 대체 얼마일까 궁금한데 얼마나 네. 돼요? 보통 찾아오는 거? 간병인이 오는 보험이 우리 비용 비용. 얼마나 되나요? 보험료는 여기 지금 40세, 50세, 60세 이게 뭐 이게 A 플랜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네. 실제로 여기 있는 금액은 중요하지가 않은 게 40대가 7,281원 남성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10,000원이라는 거죠. 최저 보험료가 있으니까요. 네, 10,000원이라는 거고 여성도 21,259원인데 이제 10,000원보다 넘으니까 한 1,300원 정도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가입할 때는 사실 좀 비싸게 가입을 했었어요. 이 간병인 지원보험이 사실 요 부분만 3년 갱신이라는 좀 숨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 나이에 비해서 위험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갱신이 된다 해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 플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니에요. 너무 저렴해요. 네. 그래서 60대 이용을 건강하신 조건으로 이용하신다 하면은 한 15,000원 정도. 근데 최저보험료가 아까 2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B플랜 같은 경우도 20,000원이면 간병인 지원보험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죠. 와, 너무 좋네요.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은 내가 뭐 간병인이 찾아오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전문가님처럼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두 가지 보험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좀 추천해 주세요. 티가 났을 텐데요. A사인가요? 자, A사입니다. 예. 왜냐면은, 저는 B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문의를 또 주시고 또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간병인 지원을 사실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엄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은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간병을 해드릴 수는 좀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 형제지간에 또 네가 해라 이렇게 서로 부담 주느니 친절하신 간병인 서비스를 받음으로 비용이 엄청 부담되는 부분까지도 서로
조율해가면서 가입을 해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입원 일당, 간병인 지원, 게다가 본인 부담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A사가 저의 원픽입니다. 네, 오늘 간병인 보험의 원픽은 A사였습니다. 간병인이 찾아오는 서비스를 누리시면서 또 전문가님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들은요, 뭐 하루에 10,000원, 20,000원만 받는데 지금 전문가님께서 100만 원 넘게 받았듯이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로도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님 모시고 트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 상담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보험 설계사하고 상담을 하다가요. 예. 그 보충할 내용이 많다고 해서 그 뭐 추가해야 될 보험들이나 아니면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좀 예. 저렴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종신보험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가 봐요? 예,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예. 좀 저렴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싶거든요. 좀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가족력이나 혹시 아프신 곳은 따로 없으실까요? 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리모델링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후반 여성분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현대일상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납입하신 보험료 9만 원대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험 설계사와 이분이 통화를 하셨는데 보험에 보충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뭐 사망 보장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 박성민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시청자님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법률사무소 운영하면서 자영업으로 헬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증권을 잘 보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2015년도에 가입하신 현대해상 보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상해 휴유장애, 질병 휴유장애, 암 진단비, 그리고 나머지 2대 질환 진단비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이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해 수술비도 있고요.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수술비, 16대 질병 수술비,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골절 진단비가 있고요. 인공관절, 각막 이식, 장기 이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이 2015년 9월에 가입하셨을 당시에 자기부담금 10%와 비급여 20%, 3년 갱신으로 유지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그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00세까지 내가 3대 진단비와 이런 수술비들을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려웠다가 지금은 좀 예전에 좀 빚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월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서 보장도 좀 더 늘리고 싶거든요. 경제 활동을 너무 활발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빚도 다 갚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보험 같은 경우는 잠깐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에 저렴한 보험료로 잘 가입을 하셨고 이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경제 활동을 지금 활발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3대 진단비하고 수술비, 그리고 아까 앞에서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병인 지원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다 탑재를 함으로써 하나의 보험으로 탄생을 시키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자,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사망, 상해 휴유장애, 그리고 상해 휴유장애 3% 이상,
양성 뇌종양 진단비. 기존에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암 진단비를 3,000만 원을 탑재를 하면서 유사암 진단비도 1,000만 원을 추가를 시켰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 그리고 여성 생식기암을 따로 탑재를 했습니다. 암 치료비, 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이 죽이는 그런 형태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작용도 많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받는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게 있는데요. 기존의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면서 그리고 환자에 대한 고통과 그리고 매년 내가 1,00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대 질환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그 협소한 그런 범위보다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로 내가 진단비를 좀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질병수술비 1종에서 5종 질병수술비와 106대 질병수술비를 탑재를 함으로써 진단비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입원 일당 각각 상해 질병 10,000원씩 탑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병인을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면은 입원 일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간병인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입원 일당은 따로 지급이 되지 않지만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상해 입원 일당이나 질병 입원 일당이 있기 때문에 이 입원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전에 그 여현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간병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내가 혹시 배우자분들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셋이 있고 자녀도 각자 사회생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병인을 받지 못할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1년에 1일에서 180일 한도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골절 진단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육지 미만 실손을 탑재를 함으로써 총 보험료가 15만 7천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실까요? 이걸 3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30년 동안 납입을 하는 게 맞는데요. 요즘은 그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도 그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납입 면제를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고 1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20년 동안 29년 동안 내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그 플랜에서 보면 그 종신보험을 문의를 주셨어요. 예. 이게 그 이름처럼 정말 착한 종신보험인데요.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이라고 보험료가 58,9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싸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사망보장금 1억이 이제 보장이 되는데요. 약간 단점 아닌 약간 그 단점이 있는데 70세 이전까지는 1억이 보장이 되고요. 70세 이후부터 80세 전에는 5천만 원까지 사망보장금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내가 20년 동안 납입을 한 그 불이백이 한 1,4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가장으로서 오래 사신다면 사망 보장금 외에 나머지 부분이 적립금으로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세 그럼 이후에 사망했을 때는 그럼 1억을 못 받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70세까지가 1억이고요. 70세부터 80세 이전이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 한 70%에서 80% 정도 이상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사망보장금을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목적 자금으로도 충분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어보셨죠? 아, 네네. 지금 저희가 추가로 2개를 보완드린 게 크게 봐서 아플 때 필요한 보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3대 진단비나 수술비, 그리고 간병인이 찾아오는 보험처럼 정말 좀 실속이 있는 보험들만 보장 위주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종신보험도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좀 저렴하게 넣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네네. 생각해 보시고요. 추가로 궁금증 있으면 네. 또 연락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최고로 중요한 시기죠. 건강 지켜주는 보험, 그리고 아플 때 힘이 되는 보험, 가족의 보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